원피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래전부터 꾸준히 언급되고 주목받아온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머리 셋 달린 개, 케르베로스입니다. 이 키워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검은 수염 티치의 해적기가 세 개의 해골 모양이라서 딱 그리스 신화 속 지옥문을 지키는 새머리 괴물 케르베로스를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죠. 검은 수염은 새 해골 문양을 상징으로 삼고 있으며 원피스 세계에서는 전례 없는 여러 악마의 열매 능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분명 많은 분들이 검은 수염이 케르베로스와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는 가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 엘바프에서 케르베로스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기사 셰무록의 검 이름이 케르베로스라고 했죠. 이로 인해 검은 수염과 셰무록, 이 두 인물이 왜 유독 3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요소들을 공유하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제가 그 디테일들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검은 수염의 상징인 해적기는 3개의 해골이지만 밀짚모자 일당, 흰 수염, 로저, 샹크스 등 다른 해적단의 해적기는 보통 선장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검은 수염의 새 해골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검은 수염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도 성격이나 이빨 개수처럼 삶과 묘하게 얽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셰무록으로 넘어가면 그의 이름 자체가 새잎 클로버를 뜻하고 실제로 머리색 달린 개 케르베로스의 능력을 가진 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네, 우리는 충분히 이 둘을 연결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셰무록이 현재 사용하는 케르베로스 검이 원래 록스 D, 지백의 검이었다는 가설을 제시할 거예요. 그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많은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원피스의 작가 오다 에이치로가 작품 속 무기 디테일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칼, 총, 단검 등 무기들을 직접 연구하고 영감을 얻기 위해 카마쿠라의 무기 상점까지 방문했을 정도라고 전해집니다. 손잡이, 문양, 장식 같은 작은 디테일까지 모두 놀랍도록 꼼꼼하게 그리시죠. 이는 골디, 로저, 샹크스, 실버즈 레일리, 가프, 가를린 같은 중요한 인물들의 검이나 칼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각 검마다 손잡이부터 장식, 칼집, 심지어 칼날의 톱니 간격까지 모두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셰무록의 검을 한번 보세요. 검 이름이 언급된 컷에서 정말 눈에 띄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이 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잡이에 가로 문양 요코시마이 있고 손잡이 근처 칼날 부분에는 동전처럼 보이는 커다란 둥근 테두리가 있으며 손보호대는 고딕 양식의 깃발처럼 구부러진 D자형입니다. 칼집은 흰색이고 적당한 길이에 둥근 칼날 끝부분은 특별한 재질로 감싸져 있죠. 다음으로 록스 D, 지백의 검을 볼까요? 이전 챕터들에서는 지백과 관련된 장면에서 빅맘 같은 거대한 인물들이 자주 등장해서 그의 검이 작게 그려지거나 가려져서 디테일을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1156화에서 록스 해적단이 모두 모여 등장했을 때 록스 D, 지백의 검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그려졌는데 정말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셰무록의 검과 똑같은 가로, 문양 손잡이 근처 칼날 부분에 셰무록의 검과 똑같은 커다란 동전 모양 테두리, 손보호대 역시 셰무록의 검과 완전히 일치하는 D자형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이 두 검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유사성이 정말 너무나 명확합니다. 무엇보다 오다 작가님은 무기를 절대 중복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디테일로 그리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록스 D, 지백과 셰무록이라는 두 중요한 인물의 검을 이렇게까지 똑같이 그렸다는 건 단순한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셰무록의 검이 케르베로스라고 불리고 록스 D, 지백의 검과 디테일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보면 셰무록이 현재 사용하는 검이 록스 D, 지백의 소유였던 검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록스 D, 지백의 검은 왜 셰무록의 손에 들어갔을까요? 그 답은 갓벨리 사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갓벨리 전투에서 당시 성기사단장이었던 가를링이 지백이 패배한 후 이 검을 손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가를링이 자기 아들 셰무록에게 이 검을 물려줬을 수도 있죠. 록스 D, 지백처럼 독특한 검사라면 케르베로스 같은 기묘한 검을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고요. 패배한 후 지백의 무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적의 무기를 빼앗는 행위는 흔한 일이었죠. 특히 일본 사무라이 문화에서는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상대방의 검을 빼앗는 일은 분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다 노부나가도 오케하자마 전투 후에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검을 빼앗아 전리품으로 보관했었죠. 특히 록스 D, 지백의 검은 서양 전사들의 검과 더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적의 검을 빼앗는 일이 더욱 흔했을 거예요.
게다가 만약 록스디, 지백의 검이 정말 케르베로스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검은 수염의 배와 해적기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검은 수염의 배를 한번 볼까요? 이름은 지백의 칼 세이버 오브 X200인데 직역하면 지백의 검을 의미하죠. 이 이름은 록스디 지백과 관련된 검을 암시합니다. 검은 수염의 해적기는 머리 셋 달린 개 케르베로스를 상징하는 세 개의 해골을 가지고 있죠. 만약 지백의 검이 실제로 케르베로스라면 해적기의 세 머리 이미지는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검은 수염은 배 이름을 검은 록스나 어둠의 지백이 아닌 지백의 칼로 지었을까요? 왜 그는 아버지의 검이라는 특징에 집중해서 배 이름을 지었으며 오다 작가는 이걸 통해 무엇을 암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다른 캐릭터들과 비교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골디, 로저의 배는 오로 잭슨, 이탈리아어로 오로는 황금을 의미, 해적기는 로저의 특징적인 수염 모양이었죠. 샹크스의 배는 레드포스, 해적기는 샹크스의 눈에 있는 세 개의 상처가 특징이고요. 빅맘의 배 이름은 퀸마마 챈터 프랑스어로 챈터는 노래하다를 의미, 빅맘의 성격과 어울리죠. 해적기는 빅맘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렇게 보면 배 이름과 해적기는 보통 선장의 특징이나 성격을 반영한다는 게 분명하죠. 그럼 지백의 칼이라는 배 이름이 혹시 검은 수염 본인이 바로 지백의 칼 그 자체라는 걸 암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검이 악마의 열매 같은 걸 먹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오다 작가의 공식 정보에 따르면 검은 수염은 록스디 지백의 아들이자 인간이지 무기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제시할 가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입니다. 검은 수염은 기쁨의 삼둥이, 조이 트리플렛, 즉 하나의 몸에 세 명이 존재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몸에 두 얼굴을 가졌다고 전해지는 전설 속 인물 에드워드 모드레이크처럼 겉으로는 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세 개의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검은 수염이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인격들이 서로 번갈아 활동하니까요. 그리고 그가 여러 악마의 열매 능력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이유도요. 각 인격이 하나의 능력을 담당하는 구조인 거죠. 이 가설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 작중 몇 가지 디테일을 살펴봅시다. 먼저 마르코의 표정입니다. 마르코가 검은 수염을 봤을 때 그는 마치 뭔가 비정상적인 것을 알아챈 듯 기묘하고 놀라운 표정을 지었죠. 마르코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검은 수염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고 느꼈던 게 분명합니다. 의사인 마르코의 감각이 틀릴 리 없죠. 다음은 에이스의 표정입니다. 오다 작가의 예전 스케치 중 에이스가 검은 수염과 관련된 두 미스터리한 여성, 즉 검은 수염의 여동생들로 추정되는 인물들 옆에 서 있는 그림이 있었죠. 당시 화권 에이스는 뭔가 무서운 것을 본 듯 깜짝 놀랐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검은 수염의 뒷모습을 본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원피스 전체에서 검은 수염의 뒤통수가 단 한 번도 명확하게 그려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에요. 오다 작가님이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검은 수염의 유명한 대사, 그게 아니야, 그것들이야. 이건 그가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몸 안에 여러 개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루피와 조로도 보세요. 초기, 아직 견문색 패기가 그리 강하지 않았을 때조차 검은 수염에게서 뭔가 섬뜩한 기운을 느꼈잖아요. 어쩌면 그들이 검은 수염의 몸 안에 숨어있는 두 여동생의 패기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 그들의 패기가 약해서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만 받았을 겁니다. 만약 조로가 검은 수염을 녀석들이라고 부른 게 검은 수염의 동료들을 지칭하는 거였다면 검은 수염이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은 건 말이 안 되죠. 어쩌면 검은 수염은 이게 말하기 어려운 비밀이라 침묵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야섬에서 루피 일행과 처음 만났을 때 검은 수염의 성격과 행동은 놀랍게도 세 가지 형태로 계속 변했죠. 술집에 들어갔을 때는 어린애 같고 비아냥거리고 루피와 사사건건 시비 걸었죠. 하지만 술집을 나설 때는 매우 세상 물정 아는 듯하고 루피 일행에게 꽤나 친절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자야를 떠날 때는 베라미를 잔인하게 쓰러뜨리며 훨씬 더 난폭한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검은 수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검은 수염은 새 영혼의 그릇이다. 자야를 떠날 때처럼 난폭한 성격은 록스디, 지백의 영혼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혼은 어린애 같고 비아냥거리는 검은 수염의 영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물정에 밝고 현명한 데비 존스의 영혼일 수 있죠. 두 번째 경우, 검은 수염은 새 쌍둥이 몸이고 그 외에 두 명의 여동생이 더 있다. 이건 제가 방금 언급한 오다 작가의 스케치와도 일치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검은 수염은 세 가지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가설은 깊이 파고들수록 점점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 검은 수염의 새 얼굴 또는 다중 인격이 원피스 같은 만화에는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원피스가 이보다 더 민감하고 어두운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오다 작가님이 그것들을 부드럽고 적절하게 표현해 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펑크 하자드에 납치된 아이들 약물 실험, 진정으로 웃을 수 없게 된 노예 아이들을 낳고 버려야 했던 어머니들, 살기 위해 자신의 다리를 먹었던 남자, 온 세상에서 차별받았던 아이들. 이 모든 주제들은 글로 쓰거나 여러분께 말하면 매우 무겁게 느껴지죠? 하지만 오다 작가님은 독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능숙하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새 얼굴 가설이 맞다면 저는 오다 작가님이 그의 스타일에 맞게 가볍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더 명확하게 해봅시다. 40년 전 검은 수염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38년 전 록스디, 지백은 갓 벨리 전투에서 패배했죠. 검은 수염은 결합 삼둥이, 컨조인 취펠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몸의 새 얼굴을 가진 특별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록스디, 지백은 이걸 비극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호탕하고 강인한 성격의 그는 오히려 이것을 자신의 자랑스러운 부분으로 여겼을 겁니다. 원피스 세계에서는 강자들의 무기가 종종 영혼을 가지고 거의 살아있는 존재처럼 묘사되곤 합니다. 지백은 자신의 검을 마치 자식처럼 아꼈고 그 검에 케르베로스라는 이름을 붙였을 수 있어요. 마치 골디, 로저가 자신의 아들에게 소중한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요. 이 유사성은 로저와 록스디, 지백 사이의 평행관계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지백의 아들인 검은 수염이 로저의 아들인 에이스를 쓰러뜨렸으니 더욱 그렇죠. 그런데 잠시만요. 검이 어떻게 머리셋 달린 게 케르베로스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천재 과학자 베가펑크에게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물의 악마의 열매를 먹이는 기술은 분명 베가펑크의 발명품일 거예요. 록스디, 지백이 존재하던 시기를 보면 베가펑크 연구실의 전신인 MADS 그룹이 결성되었죠. 당시 MADS는 스튜시와 같은 암흑가의 인물들에게서 자금을 지원받는 일종의 불법 연구 집단이었습니다. 록스 해적단의 초기 멤버 중 한 명이 MADS에도 있었으니 지백이 베가펑크와 접촉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헝클어진 머리, 몸을 뒤덮은 문신, 그리고 반항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정신을 가진 지백은 베가펑크 같은 관계 어린 과학자와 협력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했을 겁니다. 아마 지백이 베가펑크를 찾아가 이봐, 베가펑크, 내 검에 케르베로스 악마의 열매를 먹일 방법이 없을까? 라고 요구했을 수도 있죠. 독특한 검사이자 악마의 열매에 대해 탐구하는 지백에게 이런 아이디어는 놀랍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과학적 야망과 재정적 필요 때문에 이 요청을 수락했을 거예요. 당시 지백은 약탈한 보물들로 엄청나게 부자였으니까요. 스펜담의 펑크프리드 사례에서 보았듯 사물의 악마의 열매를 먹이는 기술을 바탕으로 베가펑크는 케르베로스 검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스마일 열매 사용자들처럼 기이한 외형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칼날이 입에서 튀어나오거나 다른 비정상적인 디테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비록 미완성일지라도 이 검은 베가펑크의 젊은 시절의 걸작이었고 그것이 바로 지백의 칼이었던 거죠. 갓 벨리 전투 후 가를링은 록스디, 지백의 케르베로스 검을 손에 넣어 자기 아들 셰무록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는 스토리 흐름상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형성하죠. 56년 전 마리조아가 공격당했고 44년 전까지도 사건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디테일은 검은 수염이 태어난 시점과 케르베로스 검이 만들어진 시점과 연관되어 있어요. 저는 앞으로 전개될 챕터에서 가령 검은 수염의 탄생 또는 케르베로스와 같은 제목으로 이 검과 검은 수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어쩌면 검은 수염과 케르베로스 검은임을 전복하려던 지백의 계획의 핵심 작업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갓 벨리 사건 이후 이 계획은 실패했고 이제 검은 수염이 아버지 지백을 대신해 그 일을 실행할 겁니다. 그리스 신화 속 케르베로스에 대해 좀 더 알아봅시다. 케르베로스는 지옥문을 지키는 머리 셋 달린 개죠. 그의 아버지는 지구의 분노와 복수를 상징하는 거대한 괴물 티폰입니다. 이 이미지는 록스디, 지백과 검은 수염에게 아주 잘 어울려요. 골디, 로저가 그랜드라인을 제패하며 대외적 시대를 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검은 수염과 록스디, 지백은 루피나 로저처럼 자유를 추구하는 이들을 가로막거나 도전하는 일종의 수문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옥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의 역할은 중요한 무언가를 닫거나 보호하는 것을 상징하죠. 검은 수염의 새해골 해적기는 지백에 대한 경의를 표할 뿐만 아니라 그의 독특한 신체적 특징, 즉 하나의 몸 안에 새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버지가 케르베로스 검에 얼마나 큰 애정과 자부심을 담았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기리고자 베이름을 지백의 칼로 명명한 것이죠. 최신 챕터에서 록스디, 지백이 티치의 아버지가 아닌 사왕검은 수염의 아버지라는 칭호로 언급된 것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원피스에서는 보통 가족관계를 실명으로 부르잖아요.
예를 들어 가프는 루피의 할아버지, 로저는 에이스의 아버지처럼요. 하지만 록스디, 지백은 티치의 아버지가 아니라 검은 수염의 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이는 록스디, 지백이 단순히 티치의 아버지가 아닌 두 명의 여동생, 즉 검은 수염의 몸속에 있는 세 인격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수염이라는 명칭이 세 인격 전체를 통칭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거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은 수염이 새 쌍둥이 몸이라는 경우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연결해보면 저는 검은 수염이 록스디, 지백의 보물 중 하나인 케르베로스 검을 되찾으려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성지 마리조아에서 셰무록과 검은 수염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전투로 이어질 거예요. 성기사들이 엘바프를 침공했다는 사실을 검은 수염 또한 간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는 성지를 불바다로 만들 만반의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럼 셰무록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 돌아와야 하고 다른 성기사들도 병력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때 검은 수염이 나타나 셰무록에게 빚을 갚으려 할 겁니다. 아마 검은 수염은 이 모든 계획을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세웠을 것이고 샹크스 또한 이를 간파했기에 검은 수염의 위험성을 경고하러 나타난 것이겠죠. 그리고 카타리나 데본이 검은 수염의 지시로 성세턴의 몸에 닿았던 것도 혹시 검은 수염은 성세턴의 이동 능력이 필요해서 카타리나 데본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일까요? 어쩌면 과거 록스디, 지백이 성지에 성공적으로 침투했던 것도 성기사나 오로성처럼 어떤 인장을 이용한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가설은 아직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검은 수염이 아버지의 성검을 되찾기 위해 셰무록을 찾아갈 것이라고 믿어요. 이 전투는 단순히 두 인물 간의 대결을 넘어 록스디, 지백의 유산을 되찾고 원피스 세계에서 검은 수염의 위상을 확립하는 심오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검은 수염의 새해골 해적기는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을 넘어 그의 독특한 신체적 특징, 즉 하나의 몸 안에 새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원래 록스디, 지백의 것이었던 케르베로스 검은 베가펑크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후 셰무록의 손에 넘어갔죠. 지백의 칼이라는 베이름과 검은 수염의 새해골 해적기는 록스디, 지백이 자신의 아들과 그의 검에 대해 얼마나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다 작가님이 이 모든 디테일을 정교하게 구축하여 팬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면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완벽하게 직조해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다양한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